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언아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채화 물감을 소개해 드리고 더불어서 팔레트에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새롭게 구매한 수채화 물감은 미젤로 골드 클래스 수채화 물감이에요. 12색, 24색, 36색, 7mm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는 15mm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큰 거는 별로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7mm로 구매했어요. 이 경우에는 수채화 물감과 함께 팔레트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예쁜 팔레트가 같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개봉을 했을 때 윗부분은 그냥 네모, 아랫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는 건 이렇게 팔레트 모양이 보이는 곳을 열어주시면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문가용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발색표도 이렇게 함께 들어있어요. 이 여러가지 색 중에서 저는 36가지가 담겨있는 걸 구매했고요. 한 곳에 9개씩 총 4개의 상자에 들어있어요. 이 팔레트 자체에다가 물감을 짤 수도 있지만 저는 간편하게 들고 다닐 거라서 아까의 팔레트와 더불어서 이곳에도 물감을 짜 놓을 예정이에요. 크기는 이렇게 앙증맞은 크기예요. 자로 재보면 20cm의 가로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접었을 때의 세로의 길이는 약 9cm가 조금 못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칸은 총 39칸으로 되어 있고요. 39칸이기 때문에 이 미젤로 골드 클래스 물감 36색을 모두 다 이곳에 짤 수 있을 걸로 생각돼요. 미젤로 물감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요. 초보자로 사용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수채화 물감은 한번 사두면 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사실 때 이 종류로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은 6만원대 중반 정도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구매하실 때는 조금 비싸 보일 수는 있지만 한번 사두면 오래오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매하실 때 이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곳에 물감을 짤 건데요. 그냥 짜기보다는 지워지지 않는 네임펜 등을 이용해서 이곳에 어떤 색을 짰는지를 미리 써놓으시는 게 나중에 보기 훨씬 편하실 거예요. 색을 짜실 때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얘를 하나하나 보고 기입하실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는 구매하신 이 상자의 뒷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색깔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색깔에 맞춰서 물감을 짜주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에서 보면 이 화이트부터 시작해서 옐로우, 노란색, 그리고 이 노란색 계열에서 점점 진해져서 붉은색, 그리고 파란색, 초록색, 약간 비슷한 계열들끼리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에 맞춰서 여기다가 물감을 짜려고 해요. 다른 책들에 보면 난색과 한색, 즉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분리해서 놓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서 내가 물감을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물감을 짜주시는 것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처음에 물감을 짜놓으실 때 어떤 방식으로 짤지 또 어떤 순서로 놨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이번에 물감을 짤 때는 저는 이 뒷면을 보면서 차례대로 짜도록 할게요. 이 바닥에다가 이름을 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들에는 물감을 짤 때 바닥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끝쪽 이 라인 쪽에 이름을 써주도록 할게요. 혹여 유튜버나 또는 인터넷 강의, 책 등을 볼 때 미젤로 골드 클래스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 번호를 말하시는 분도 있고
색깔을 말하시는 분도 있어서 둘 다 써놓으시는 게 나중에 볼 때는 훨씬 편리하실 거예요. 물감을 짜기 전에 이름을 먼저 쓰는 게 손에 묻지 않고 훨씬 편할 거라서 이름을 먼저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름은 모두 썼어요. 숫자를 위에 써주고 밑에에는 간단하게 약자같이 알아볼 수 있는 알파벳 정도만 썼어요. 생각보다 이 팔레트는 굉장히 조그마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쓸 수는 없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알파벳과 해당하는 숫자들만 써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감을 짜줄 건데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감들 역시 아까 상자에서 보신 것처럼 거의 다 순서대로 들어있어요. 약간의 오차가 있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다 유사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꺼내셔서 내가 짜는 순서대로 나란히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물감을 순서대로 놨다면 하나씩 이름을 확인하면서 물감을 짜주세요. 뚜껑을 열고 이 안쪽에서부터 물감을 짜면서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감을 모두 채워봤고요. 이 비어있는 곳에 내가 주로 사용하는 또 다른 색이 있다면 그것을 채워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이 수채화 물감은 일주일 정도 완벽하게 마를 수 있도록 그대로 두시고요. 다 마른 뒤에 내가 자주 사용하는 종이에 발색표를 만드시거나, 발색표라고 하는 건 이 물감이 종이에서 어떤 식으로 색이 표현되는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혹은 그게 귀찮으시다면 이 뒷부분에 있는 걸 오려서 팔레트의 앞부분에 붙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발색표 만드는 방법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